다가오는 2027년 1월까지 이제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부가 정말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인 시장이 불장이고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XRP는 1만원 간다, 2만원 간다 이렇게 잔밋빛 전망이 가능할 때 이 불장에서 세금 매긴다고 하면은 대국민적으로 다 들고 일어서겠죠. 근데 지금같이 약세장에서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이 인기가 없을 때 이럴 때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은 이 불장 대비했을 때 그만큼 반대 세력이 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인의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화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다가오는 2027년 1월 이때부터는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국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코인 거래 내역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고요. 이 2년 동안에 한국 코인 시장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코인 과세 관련해가지고 이 평소에 세금 낸다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 그 구조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고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죠. 1년에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을 때는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동안 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쳤을 때 250만 원을 빼고 남은 250만 원에 대해서 약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세금을 매기려면 국세청이 이 사람이 얼마나 벌었냐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국경이 없는 탈중앙화죠. 대한민국 업비트에서 거래하면 국세청이 바로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해외 거래소들 여기서 거래하시면 한국 국세청이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카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ARF예요. 코인 거래 정보를 각 나라끼리 자동으로 공유하자.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했을 때 그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에 서명한 나라가 56개국이었고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들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정보를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2027년부터는 다른 나라랑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나오죠. 이 56개국 안에서 미국이 없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코인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 미국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 다가오는 2029년에 들어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시점보다 정확히 2년이 늦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미국이 2년 늦게 들어온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국세청은 미국 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됐든 크라켄이 됐든 바이낸스가 됐든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들 그냥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모든 게 전부 다 보이겠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데서 거래된 거 국세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게 이미 지금 숫자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2023년 5월 한 달 동안 한국 사람들이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금액이 86조 원입니다. 한 달 만에 86조를 거래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몇 년 전 데이터죠. 그때보다 시장이 커진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요? 숫자는 더욱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겠고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요. 이 자금 중에 일부가 당연히 한국 거래소를 빠져나갈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업계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과세가 시작되면은 이 카프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 그 나라로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업비트에서 거래해가지고 250만 원 이상 수익 내면 과세를 내야 되는데 이 과세를 편법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카프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의 거래소로 가가지고 거래해서 낸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추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 집계 자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 얘기일까요? 거래소에서 돈이 빠지면요. 호가창이 얇아집니다. 호가창이 얇아지면요. 누군가 큰 금액을 사거나 팔 때 어떨까요? 가격이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겠죠. 큼직큼직하게 흔들린다는 거고 평소에 5천만 원으로 1% 움직이는 코인이 같은 5천만 원에 3%씩 움직이게 될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고 있는 자산 가격이 더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으셔야 될 게 있는데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세금 매기겠다고 처음 발표한 게 2020년이었죠. 원래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2023년으로
미뤘는데 또 못했고요. 2025년도 다시 미뤘고 그리고 못해가지고 이번에 2027년까지 미룬 겁니다. 정확히 3번 정도 밀려진 건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3번 미뤄진 이유가 뭐냐? 매번 똑같은 이유였어요. 아직까지 과세 준비가 안 됐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해외 정보 못 받아온다. 근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그 이유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빠져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해외 정보를 전부 다 못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3번의 유예 사유랑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는 무조건 시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7월달 세법 개정안에서도 유예안을 안 넣기로 했죠. 하지만 이게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법안까지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요. 정치권 안에서 여전히 유예 얘기가 살아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026년 후반쯤에 가서 코인 시장 분위기가 한번 출렁이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서 유예랑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미 3번 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1,300만 명이 넘는 코인 투자자가 한 방에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 당연히 표가 흔들리겠죠.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 게다가 미국이 빠져있다라는 거는 유예를 주장하는 쪽한데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딱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금 흐름이에요. 2027년이 가까워질수록 국내 거래소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건 시장 자금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이 7월달 세법 개정안 이후에 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시행을 밀어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겠죠. 이 2가지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코인 시장 단기 흐름들 결정할 가능성이 클 거고,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7년 1월부터 세금을 매기겠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이 정보 공유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2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차 동안에 한국 자금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3번이나 유예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2027년 1월에 그대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코인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 그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 시장을 생각하셨을 때 매도와 매수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매도 매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현실인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 같고 하락하면 더 하락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비중 조절 없이 그냥 매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현금 비중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매도도 싫고 매수도 싫어지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지금 리플의 흐름들 자체가 다른 알트에 비해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매수하고 모아나가기가 좋은 시점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뭘까요?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겠죠. 시장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단기 매도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플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 바닥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또 눌림목 매수하고 고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리플 XRP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분할 매수 구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2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팀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